생활스포츠 지도사, 골프 구슬시험 대비를 위한 R&A 골프 규칙을 읽어드립니다. 규칙 14, 볼에 관한 절차에 관련된 R&A 골프 규칙입니다. 14.3 구제구역의 드롭하기입니다. 본 규칙은 규칙 14.3C2에 따라 볼을 플레이함으로써 반드시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플레이어가 규칙에 따라 구제를 받고 반드시 볼을 드롭하여야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기 전이나 드롭할 때 구제구역을 개선한 경우에 대해서는 규칙 8.1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하는 플레이어의 행동을 참조합니다. 14.3a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원래의 볼이나 다른 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본 규칙에 따라 볼을 드롭하거나 플레이스하는 경우에 플레이어는 어떤 볼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3b 볼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즉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여야 합니다. 1. 반드시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여야 합니다. 볼은 반드시 플레이어가 드롭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의 캐디나 다른 누구도 그 볼을 드롭할 수 없습니다. 2.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볼을 드롭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그 볼을 손에서 놓지만 볼을 던지거나 굴리거나 볼에 스핀을 주거나 볼이 정지할 곳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동작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볼이 똑바로 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그 볼을 손에서 놓지만 그 볼이 지면에 닿기 전에 플레이어의 몸이나 장비를 맞춰서는 안 됩니다. 무릎 높이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플레이어의 무릎 높이를 말합니다. 그림 14.3b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기. 그림은 허용되는 경우와 허용되지 않는 경우의 그림으로 볼은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똑바로 드롭하여야 합니다. 무릎 높이란 똑바로 선 자세에서 플레이어의 무릎 높이를 말합니다. 다만 볼을 드롭할 때 플레이어가 반드시 똑바로 선 자세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반드시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여야 합니다.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에 드롭하여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구제구역 안에 서서 그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할 수도 있고 구제구역 밖에 서서 그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요건, 즉 플레이어가 볼을 드롭하여야 하고 반드시 무릎 높이에서 볼을 드롭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제구역에 볼을 드롭하여야 하는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위반하여 잘못된 방법으로 볼을 드롭할 경우입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다시 드롭하여야 하며 플레이어가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는 것은 규칙 14.3c2의 플레이스 절차를 따르기 전에 요구되는 2번의 드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볼을 다시 드롭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정지한 곳에서 스트로크를 하였는데 그곳이 구제구역이었던 경우에 플레이어는 1벌타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는 플레이어가 규칙 14.7a에 언급된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이 구제구역 밖이었던 경우 또는 반드시 드롭하여야 하는데 그 볼을 플레이한 장소와 관계없이 플레이스한 경우에는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14.3c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본 규칙은 규칙 14.3b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1.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한 경우 플레이어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에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정지하기 전에 사람, 장비, 외부의 영향을 마치든 마치지 않든 그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한 경우에 플레이어는 완전한 구제를 받은 것이므로 반드시 그 볼을 놓인 그대로 플레이하여야 합니다. 그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3c2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정지하기 전에 우연히 사람, 장비, 외부의 영향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을 누군가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에 규칙 14.3d를 참조하면 그 볼을 다시 드롭하여야 하고 2번의 드롭 횟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 그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2.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입니다. 그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그 볼을 2번째로 드롭하여야 합니다. 2번째 드롭한 볼도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경우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2b2와 14.22의 리플레이스 절차에 따라 볼을 플레이스함으로써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플레이어는 반드시 2번째 드롭한 볼이 처음 지면에 닿은 지점에 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플레이스한 볼이 그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에 플레이어는 반드시 그 지점에 2번째로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합니다. 2번째 플레이스한 볼도 그 지점에 멈추지 않는 경우에 플레이어는 규칙 14.22의 한도 내에서 볼이 멈출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반드시 그 볼을 플레이스하여야 합니다. 그림 14.3c 볼은 반드시 구제구역 안에 드롭하고 구제구역 안에 정지하여야 한다. 첫 번째 그림은 규칙 14.3b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고 그 볼이 구제구역 안에 정지하였으므로 구제 절차가 완료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규칙 14.3b에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볼을 드롭하였지만 그 볼이 구제구역 밖에 정지하였으므로 그 볼은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2번째로 드롭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볼을 구제구역 밖에 드롭한 것은 잘못된 방법이므로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그 볼을 다시 드롭하여야 합니다. 14.3d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을 누군가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의 처리 방법입니다. 본 규칙의 목적상 드롭한 볼을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드롭한 볼이 지면에 닿은 후 움직이고 있을 때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을 건드린 경우입니다. 2. 그 움직이고 있는 볼이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위치에 플레이어가 고의로 놓아둔 장비나 물체 또는 고의로 세워둔 누군가,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캐디를 마친 경우가
고의로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정지하기 전에 구제구역 안에서든 밖에서든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입니다. 1. 플레이어는 반드시 규칙 14.3D의 절차에 따라 그 볼을 다시 드롭하여야 합니다. 누군가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에 그 볼을 드롭한 것은 규칙 14.3C2의 플레이스 절차를 따르기 전에 요구되는 2번의 드롭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플레이어나 플레이어의 캐디가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에 그 플레이어는 일반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외적으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드롭한 볼이 구제구역에 정지할 합리적인 기회가 없을 때 구제구역 안에서든 밖에서든 고의로 그 볼의 방향을 바꾸거나 그 볼을 멈추게 한 경우에 누구에게도 페널티는 없으며 그 볼은 구제구역 밖에 정지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 볼을 드롭한 것은 규칙 14.3C2의 플레이스 절차를 따르기 전에 요구되는 2번의 드롭 횟수에 포함됩니다. 규칙 14.3을 위반하여 잘못된 장소에서 플레이하거나 볼을 드롭하여야 하는데 플레이스하여 플레이한 것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 페널티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열심히 듣고 꼭 합격하세요.